비정규직 제로. 이게 언제 나왔던 이야기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비정규직 정책을 제로로 만들겠다면서 쉽게 말하면 난리를 쳤죠. 그런데 비정규직이 제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제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정부의 정책으로 제로로 만들려고 할지 모르지만 시장에서는요. 나는 정규직 안 할래. 나는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일할래. 아니면 나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만 일할래. 이런 사람들이 천지고요. 반대로 고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요. 나 정규직으로 안 뽑아. 나는 점심시간이 바쁘니까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사람 쓸래. 나는 저녁시간이 바쁘니까 저녁 8시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만 사람 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게 시장입니다. 그게 시장. 그게 시장이에요. 그런데 비정규직 제로라는 황당무계한 정책을 가지고 나와서 5년 동안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5년 새 비정규직 증가율입니다. 감소가 된 게 아니고요.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썼으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24%나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늘었느냐? 24%면 여러분 숫자로 나타내면 157만 8천 명이나 늘었어요. 157만 8천 명. 2017년에 657만 8천 명이 2022년에는요. 815만 6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이야, 진짜 엄청나게 늘었죠. 진짜. 비정규직이 이렇게 느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 시장의 뜻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특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2018년에 661만 4천이었죠. 그죠? 그런데 2019년에 보세요. 661만 4천이 748만 1천까지 늘어납니다. 굉장히 특이할 만하죠. 굉장히 특이할 만하죠. 또 하나 특이할 만한 게 2020년에서 2021년입니다. 2020년에 741만 6천 명이 2021년에는 806만 6천 명까지 늘어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그 망할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입니다. 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완전히 말입니다. 완전히 나라를 거의 저는 망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비정규직 제로를 만들겠다면서 오히려 말입니다. 비정규직을 157만 4천 명을 늘렸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망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을 너무 많이 괴롭혔고요. 그 자영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실제로 보세요. 2018년에 최저임금을 16.4% 올렸습니다. 2019년에 10.9% 올렸어요. 2018년과 19년 사이에 최저임금 올린 거 보이시죠? 자,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가져가니 661만 4천에서 748만 1천까지 늘어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이미 실패한 거예요. 이미 2018년, 19년 사이에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 실패한 정책을 끝까지 끌고 갔으니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됐죠. 게다가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통제 방역이 되니 안 그래도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통제 방역까지 했어요. 영업시간 제한하고 사람 모임 제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액이 늘어날까요? 안 늘어나죠.
벌어서 말입니다. 나 먹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고용합니까? 누구를? 그만큼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비정규직 제로라는 그런 대통령 공약으로 표는 다 따갔으나 결론은요. 정책의 실패 때문에 비정규직이 오히려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 진짜 안타깝다고 생각은 해요. 최근에 들어서 비정규직이 줄어들거든요. 2022년에 815만 6천 명에서 지금 8월까지 보면 812만 2천 명까지 좀 줄어들었습니다. 좀 줄어들었죠.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시장 중심의 어떤 성장 정책이 얼마나 시장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지 저는 볼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이념에 매몰돼서 경제정책을 펴니까 이런 아주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비정규직 제로라고 이야기했던 게 비정규직 제로가 아니라 그냥 100이 됐네요. 비정규직 100% 늘어났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이런데도 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경제를 망쳤다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망친 거거든요. 이 후유증이 지금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후유증이. 그런데도 반성은 못할 망정 오히려 말입니다. 국민의 분열만 자꾸 부추기고 있으니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면 국민의 갈라치기를 그 정도 했으면 이미 국민들은 알잖아요. 1년 만에 바꿔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국민들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발 경제 관련 발언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또 정치 대통령들은요. 정치적 행동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권력을 누렸으면 됐지. 5년 누렸으면 5년을 황제처럼 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는요. 좀 점잖하게 이 국가 원로로서 한 발짝 물러나서 시장을 보는 게 맞잖아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아니 정환진 TV는 말만 나오면 문재인 정권하고 비교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말만 나오면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반면교사가 되지요. 경제라는 게 말입니다. 현재만 보고 어떻게 이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를 보고 말입니다. 미래를 봐야 돼요. 과거를 봐야 돼요. 과거의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지 봐야지 미래의 추세선이 나옵니다. 그래야지 말입니다. 올바른 분석이 되는 거거든요. 자꾸 전 정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요. 이게 최악이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문재인 정권만 비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심지어 노무현, 김대중 정부까지 계속 비교하잖아요. 경제라는 게 그렇게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말입니다. 현재만 보고 경제를 평가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환진 TV를 보실 때 정환진도 보지 마시고요. 문재인 정권이라서 문재인도 보지 마시고요. 윤석열이라고 해서 윤석열 정권도 보지 마시고요. 지표만 보세요. 지표가 어떤 추세선이 현재는 어떻고 과거에는 어땠고 미래는 어떨 것인가 하는 그 예측 추세선까지 그것을 보세요. 그게 가장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 지표를 가지고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요. 또 내 나름대로 분석하고요. 물론 제가 브리핑을 해드린 것도 참고도 하고요. 그러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아셨죠?